예, 7월 21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권태호 편집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세영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뒤에 칠판에 김 부장은 없지만 권 부장, 이 부장, 여부장은 있다. 뭐 이렇게 썼는데 넷플릭스에 지금 김 부장이 있죠. 예, 뷰리핑도 웨이브로 갑니다. 그 웨이브에 이 부장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게 되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절찬 상영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제 드디어 차기 지도부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예비 경선 합동연설에 막이 올랐습니다. 아마 여기 출연하신 패널분들도 모두 다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핵심 메시지들은 접하셨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 자기 정치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민주주의자다. 민주당 바라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 안에는 본인의 포지셔닝과 함께 유력한 후보, 상대를 향한 날선 비판도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듣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편집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탐색전을 끝내고 예. 본격적인 대전에 들어간 거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그동안은 김민석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온건하고 부드러운 말 이런 걸로 익숙한데 이제 명청대전이란 단어를 쓰고 이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신천지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후보 민주당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동시에 공격하는 거죠. 김민석 후보는 뭐 이전에 이제 그 당을 떠난 적이 있었고 송영길 후보도 그 사법적 처리 문제로 인해서 소나무당 세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는 늘 예. 정치인 한 이유로 이제 민주당에 계속 있었다는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 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분위기 좀 어떻게 보기신가요? 예, 그 김민석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타겟도 분명해요. 예. 근데 송영길 후보는 좀 불분명해요. 평론가가 아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자기만 빼고 다 그렇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언뜻 보면 이 메시지를 보면 1등이 정청래 후보인지 알겠어요. 예. 2등이 김민석이고 뭐 3.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위가 할 수 있는 나 빼고는 다 공격하는 예. 이런 그 메시지 전략도 있어요. 분명히. 그물을 크게 쳐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는 1위인데 네. 메시지만 봐서는 보통 1위는 그냥 2위의 단점을 부각하거나 공격하는 것보다는 자기 강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대세론을 확산하고 이런 메시지 전략으로 갔는데 지금 보면 뭔가 좀 쫓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제 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김민석 후보가 약간 달라졌다. 예. 어제 단어들이 굉장히 약간 조금 셌고 뭔가 이 그 메시지도 굉장히 약간 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실은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약간은 조금 뭐 느긋하다라고 할까요? 예. 그런 이미지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센 발언과 센 메시지들을 되게 많이 쏟아냈다. 예. 반면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키는 후보처럼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 후보처럼 계속 언더독 전략으로 뭔가 이제 막 2대1로 당한다, 3대1로 당한다. 예. 왜 2대1 되고 3대1 되고 4대1 되겠습니까? 자기가 세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1등 후보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전략 밑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최근의 기조가 그대로 조금 유지된 것 같고 네. 송영길 후보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약간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장애에서 엄청나게 세게 약간 순한 맛으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뭐 그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 당대표 연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전이나 정책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바깥에서는 많이 싸우더라도 예. 장에서는
많이 싸우더라도 어차피 처음으로 당원들과 또 국민들과 만나는 그러한 연설 대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송영길 같은 스탠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송영길 후보의 스탠스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해서 센 발언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뭔가 지금 좀 그 약간 역풍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송영길 하면 이 이미지가 뭐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거만하다, 말이 거칠다. 근데 최근에 설화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송영길 후보 발이잖아요. 뭐 역적 네. 모의, 뭐 모가지를 자를 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본선에 하는 와서는 비판들이 약간 궤도를 네.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초반에는 그 정도로요? 예. 이제 좀 몸을 사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 흐르면 또 본 모습이 나오겠죠. 말씀 주셨던 거에 조금 이어가 보자면 아까 그 이세용 논설위원도 그 얘기를 얼핏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연설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뭐 이런 구도가 갖춰져 있어요. 이전에 이 본궤도로 오르기 전부터도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맞겠다. 다만 정당 박인은 하겠다 정도로 메시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걸 보면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을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 갈라치기다.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 분열주의다. 나는 통합과 개혁만을 말하겠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등을 정청래 후보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반응을 그 현장에서 하지 않고 자신의 SNS를 활용한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의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로도 보이는데 이런 구도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확인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당권의 영향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각 캠프 측도 이제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지금 다 돌리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비공포용으로 돌리기 때문에 예. 본인들은 이거를 누구한테 막 그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순수하게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불리할 정도의 질문 같은 것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서 이제 각 캠프들이 돌리거든요. 예. 근데 그 돌리는데 뭐 누구든 다 자기가 이제 앞서고 있다고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정청래 후보 쪽 이야기 들어보면은 네. 6월 달에 그 계속해서 이제 얻어맞았는데 7월 달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정체 내지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뭐 1강인데 정체 내지 계속 변화가 없고 자기네들은 추세가 지금 상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꽤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캠프에 그런 분위기가 잡히는 건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또 바깥에 나오는 그냥 공포형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뭐 또 정청래 후보가 또 이기는 것도 또 있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오전에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보니까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뭔가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분위기가 뭐 최근에 김민석 후보의 뭔가 센 발언이랑 그 센 기조 이런 거랑 비교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약간 조금 여론조사나 이런 추이가 그러니까 민심에 약간 좀 변화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있는 생각도 요즘에는 조금 이제 여의도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캠프 분위기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상승세를 갖고 있다.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들이 좀 있을까요? 뭐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편집인 좀 어떻게 지금 구도 보시나요? 예. 지금 어차피 그 예선에는 뭐 3명 다 그렇죠. 투표가 될 걸로 예, 보고 예. 그러면 이제 본선인데 본선은 지금 본선 방식이 대의원 권리당은 투표 70% 예. 국민 여론 30%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원들이 투표를 한 거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하는 권리당원들이 거죠? 예, 예. 투표를 하고 국민 여론조사는 ARS로 돌린단 예.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의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거다. 일반적인 선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점수를 좀 환산해 보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70% 방식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보다 훨씬 표가 정청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청래 후보가 열세인데 그 열세를 뒤집을 만큼까지 되겠냐라는 판단은 듭니다만은 이 자기 그 캠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보다는 괜찮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올리면 우리가 역전도 가능하다는 희망 회로를 아주 접을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청래 대표 캠프 입장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뒤집기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도 최근에 이 전북 쪽에 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청래 캠프가요. 그리고 굉장히 일부에서는 고약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합니다만 전북 소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전북 지역에서는 어쨌거나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이재용 논설위원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뭐 그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학습 효과. 하나는 이제 인플루언서 효과라고 할까요? 유시민 효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유시민 작가도 있겠고, 김원준 뉴스공장도 있겠고,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겠죠.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제 확인된 게 이제 상층부 여론, 이른바 의원 여론이라고 하는 건 절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같잖아요. 1인 1표제 아래서, 그러니까 1인 1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둘 뽑는 이런 게 아니라. 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당원 여론이 절대적인 거고, 특히 당원 중에서도 이른바 열성 당원들, 이 사람들은 사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문턱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모든 유튜브를 다 보고 댓글 달고 게시판에 글 쓰고 SNS에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보통 이 한 사람이 거의 한 일반 당원 100명의 그 힘은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권리당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들의 분위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여론을 주도하는 이 강성당원, 열성당원들의 이런 그 분위기가 분명히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도 그러니까 박찬대 그 효과를 다시 한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시민 효과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특히 이제 강성 당원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누군가.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니까 중간에서 판단 유보했던 층이 이제 어떤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정청래 그 캠프 측의 이제 근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밌는데 작년에 전대 때는 의원이 거의 없었다. 9대 1이었다. 다 박찬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의원이 많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관망하는 배지들이 많다. 지금 관망하는 배지들이 많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광역단체장을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광역단체장에 어쨌든 든든한 이제 우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겼잖아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그래서 광역단체장한테 약간은 조금 올인을 했던 전략이 있었고, 그래서도 이원택 전북지사를 자주 만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네요. 전북 그다음에 광주 전남 그리고 충남 그리고 충북 그리고 또 크게 보면 또 경기도까지 본인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광역단체장들이 꽤 많아진 거거든요. 그게 우군이 생겼다. 그러니까 최소한 당권 도전에 있어서 우군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게 당원까지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뭔가 이게 백이 조금 많이 생겼다. 그게 하나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딱 한 달 반 전만 돌아가 보면은 6.3 지방선거 이전에 정청래 대세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빨리 나와서 아예 지방선거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뛰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정청래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1인 1투표제 됐죠. 선거 승리 확실했죠. 그때는 진짜 정청래 대세론이었는데 한 달 만에 바뀐 거였는데 그게 또 다시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지금의 1등 후보가 흔들릴 수 있다.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 이 풍향계는 좀 달리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저희가 시작 전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민석 후보의 메시지를 좀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청래 후보를 자기 정치와 사당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조중동에 밑반찬을 주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를 연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왜 신천지지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속보로 등장을 했는데 MBC 라디오에 나와서 신천지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개입하는 것이 실체적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기는 이 문법은 또 예전하고 좀 달라진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신천지 실체적 근거를 김민석 캠프가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렇게 이야기만 일단 선언적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그 드러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 행사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2019년도에 마포구에서 노벨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있어서 그게 정청래 그 의원이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그때 영상이 좀 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한국근후회장이란 분이 나가서 이제 정청래 지지 발언을 했는데 이 노벨재단과 한국근후회장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이게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호남일보가 TV 개국을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가서 이제 개국하는데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호남일보하고 신천지하고 또 관련이 있다. 호남일보가 신천지 광고도 싣고 신천지 광고는 뭐 여러 신문사들이 싣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호남일보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 행사도 주관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건 그거에 단데 그것만으로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하고 개입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행사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호남에 가서 뭐 언론사가 하는 행사에 나가서 연설하는 거 이런 정도는 어느 후보나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신천지와의 개입으로 근거가 되려면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의문스러운 게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동안 당비를 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6개월 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그러면은 입당을 하거나 이랬어야 한다는 건데 그 당시 6개월 전 상황을 보자고요. 그때 한참 뭐 국민의힘 경선 개입설 때문에 신천지 대통령이 나서서 연일 강경한 발언 쏟아내고 총리까지 나서서 정교유착 끊어야 된다 하던 시절인데 그때 신천지가 그런 걸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가 다음 당권 연임한다고 봤던 상황에서 굳이 온갖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집단적으로 입당을 시켜서 그렇게 할 동기가 있을까요? 보인다. 저는 전혀 그걸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이중당적 이야기와 더불어서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대표님? 근데 이제 아마 김민석 총리가 이걸 좀 키워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도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있었는데 그냥 한 번 끝날 줄 알았더니 사실은 자기 정치가 꽤 세잖아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연설할 때도 신천지 이야기를 진짜 하셨고 그냥 따로 뭐 SNS 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신천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약간 또 이게 또 이제 김민석 후보 학습 효과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계엄 이야기 했다가 그냥 그렇게 같이 지금 묶어들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때 계엄 이야기 했다가 저도 그때 방송을 했을 때였는데 다들 와 김민석 후보 누가 말려줬으면 좋겠다. 김민석 최고. 지금이 그게 가능
가능한 시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실제로 윤석열이 하고 나니까 다들 이제 김민석 후보가 뭔가에 선견지명이 있다, 뭔가 정보가 있었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기시감이 드는 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가 지금 이 국면에 작년에 막 가입하고 통일교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게 문제가 많았을 때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당원을 계속 늘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이거를 이제 꺼내셨으니까 이거는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이슈로 계속.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각 언론사에서도 취재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핵심적으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 근거가 있다라고 직접 후보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거는 공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